안녕하십니까. 천명환 교수의 부테크TV 천명환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 참 좋습니다. 날씨 너무 좋아가지고 사무실이 뜨끈뜨끈합니다. 예. 오늘은 그 천명환 교수의 부테크 좀 네 번째 강좌 진행한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MPL의 이해와 구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MPL의 이해와 구분. MPL이 부실채권을 냈잖아요, 그죠?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즉 미회수 채권이 되고요. 이거를 금융기관에서는 부실채권, 즉 NPL이라고 합니다. Non-Performing Loan, NPL. 그럼 은행에서는 이 부실채권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경매지정한다 했었죠. 경매지정해서 그 경매지정을 자금을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를 회수를 하게 되는 것이 이 경매 절차. 자, 그런데 문제가, 그럼 이 NPL을, 채권을 개인이 살 수 있냐가 문제입니다. 원래는 개인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개인에게 막 풀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개인이 이게 권리 분석이라든가 채권 채무라든가 이렇게 뭐 등기부상에 안 뜨는 것도 있거든요. 경매를 진행하는데 경매 고수들도 실패를 해가지고요. 계약금 날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 NPL 채권 돈 된다니까 너도 막 다 뛰어듭니다. 또 사기꾼들이 판쳐요. 나한테 투자해봐. 그럼 내가 돈 불려줄게. 막 이래버리니까 정부가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NPL은 개인이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누구만 쓰냐? 대부업 등록한 사람만 법인만 가능하다라고 법 바꿨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대부업 하면은 사채잖아, 그죠? 좀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사채가 인식이 안 좋은 게 그거는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 사업 못한 돈 빌려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한테는. 뭐, 은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사채 그러면 일단 선입견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그래도 선입견을 버리고 보십시오. 자, 대부업 뭐냐? 대부업에서는 금전대부업이 있고 대부중개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시하고 불에 등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금전대부업은요, 말 그대로 금전을 빌려주는 겁니다. 사채 놀이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한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받았잖아요. 이자에 대해 수익이 있으니까 세금 내는 거예요, 국가에다가. 이게 일반적인 금전대부업. 그 다음에 대부중개업은 뭐냐면, 자, 대부를 중개하는 겁니다. 컨설턴트, 금융 컨설턴트라고 그러죠. 이것도 좀 안 좋은 인식이 있죠. 나쁘게 말하면 브로커. 그죠? 브로커. 브로커도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어려운 거 중개해 주는 거잖아요. 이 부동산 중개업도 어떻게 보면 브로커입니다. 중개하는 거잖아요, 그죠? 매도인, 매수인 중개해 주는 거잖아요. 매도인이 팔려고 내놓는데 어디다 팔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 의뢰하는 겁니다. 그럼 중개에서는 이걸 상품화 시켜가지고 광고를 하겠죠. 홍보를 합니다. 그럼 매수인이 오게 되면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게 브로커가 아니면 뭡니까? 중개죠? 나쁜 거 아니다 이겁니다. 자,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부. 채권을 매입해가지고 대부업 중에서 채권을 매입해가 추심한다. 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채권을 사가지고 그 채권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낸다. 뭐 이런 업이에요. 이게 대부채권 매입 추심법인데 이 법인만 NPL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자본금 5억 이상. 그리고 상주 임직원이 3명 이상. 3명 이상, 5명, 10명, 20명 좋다 이겁니다. 3명 이상 되되 그 중에서 이 전체 인원 중에서 2명 이상은 전문가가 껴야 된다. 이게 법조항이 있어요. 이거 없으면 허가 안 나요. 요 대법이 돼야지만 뭘 할 수 있다? NPL 할 수 있다. 근데 이 법인들이 붙은 법인은요, SPC 법인입니다. SPC 법인.
SPC, Special, 그 다음에 Purpose Company 해가지고 특수 목적 법인이 SPC 법인이에요. 특수한 목적으로 만든 법인이고요. 그 목적이 달성되면 이 사업이 끝나는 법인. 그런데 끝나면 또 같은 그걸 또 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죠. 보통 보면 그죠? 이렇게 하는 게 SPC 법인. 특수 목적을 만든 법인입니다. 이름 회사는 거의 자회사가 많아요. 모회사가 별도로 있고 자회사가 많습니다. 우리 여기 세인중개법인도 어떻게 보면 SPC 법인이에요. 자회사거든요. 저희 세인그룹의 산하에 저희가 원래 본사가 세인리츠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고, 이제 2018년도 오픈하고, 그전에는 아인 DNS라는 법인이 있었고, 같이 운영하다가 빠이 짜이짜이 하고, 제가 법인을 새로 설립한 게 이제 세인리츠. 세인리츠는 부동산 PM사라고 합니다. PM은 프로그래밍 짠다 이거죠. 프로그래밍, M, 매니저먼트. 자, 그래서 부동산 컨설팅부터 토지 매입부터 토목공사부터 시공부터 그리고 광고 그리고 분양까지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막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 PM사입니다. 능력 엄청 좋아야 돼요. 근데 제가 능력이 좋으냐? 그건 또 아니에요. 굳이 내가 혼자 다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두면 되는 거예요. 각 분야의 전문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하고 뭐가 됩니까? 조인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회사 자회사를 두면 되는 거예요. 이게 SPC 법인이에요. 자, 그럼 내가 땅을 매입하랍니다. 나 중개보험 필요하겠죠. 왜? 내가 딴 데 의뢰하면 중개 수수료가 나갑니다. 50억짜리 땅 사면 0.9 하더라도요, 4,500만 수수료 나가야 돼요. 내가 중개보험 설립해 놓으면 그 법인에 의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4,500만 원은 이 법인에 주는 거잖아요. 우리 회사인데? 어차피 내가 거기 배당, 지분 갖고 쓰면 돼. 또 배당 받는데. 그쵸? 이게 SPC 법인이에요. 그 다음에 개발합니다. 시공사 필요해요. 그러면 시공사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를 밀어주는 거죠. 이 시공사는 건설만 하는 법인입니다. 이것도 SPC 법인이에요. 건설만 하니까 분양 안 하잖아요. 분양한다. 분양서 또 만드는 겁니다. SPC 법인 만드는 거예요. 너는 분양만 해. 그럼 내가 분양 먹고 막 받아와요. 그럼 주는 거예요. 그럼 수수료 내주는 겁니다. 이 전체 총괄하는 게 우리 세인리츠. PM사. 각 회사요 하달 내려가지고 사업을 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아서 배당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SPC 법인들이에요. 다. 자회사가.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일반 대부업을 합니다. 사채를 하고 있는 돈이 많아요. 외국 자금도 끌어들이고 해가지고 돈이 뭐 몇백 몇천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뭐라 하냐? 물론 일반 사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 대부업도 하면서 뭘 넣느냐? 자, 대부채권 매입 추진법을 법인 설립합니다. 자본금 5억 집어넣고. 얘는 여기는 일반적인 사업하고 사채 빌려주고 이자 받고 세금 내고 하면 되고요. 얘는 뭐만 한다? NPL만 한다. 전문가 주는 거예요. 너는 NPL만 해. 그죠? 수익 받잖아요. 내가 지분이 있어요. 배당도 받잖아요. 난 양쪽에 수익이네. 이런 개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PC법 설립해가지고 많이 진행을 해요. 자, 그러면 대부채권 매입 추진법을 하게 되면 뭘 받냐? 내가 투자를 하게 되고요.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럼 뭡니까? 배당 소득이 있어요. 거기다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자, 배당 소득이 나옵니다. 한번 골라보세요.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건 좀 안전빵이겠죠. 왜? 전문가가 운영해가지고 배당, 이익 보고 배당을 주니까. 이거는 그다지 이익 크진 않아요. 근데 안전성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 채무자 소통에 협의합니다. 이건 뭐냐면, 개인 채무자라고 하면 뭡니까? 돈 빌린 사람이 은행에서. 근데 이 사람이 은행에서 이자 못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경매에 들어가는 게 NPL이잖아요. 이자 못 냈으니까 NPL이죠. 이거를 그 채무자하고 제가 소통을 하는 겁니다. 등기부상이 나오니까. 그럼 가서 당신이 원금 2억에다가 이자 1,000만 원 내렸네? 그럼 내가 2억 1,000 줄게. 대신 너 나한테 2억 5천 갚어. 왜?
이거 경매 들어가면 너 돈 못 받을 수 있잖아. 경매 안 들어가게 하고 너 그냥 그대로 살게 해줄게, 그 집에서. 나 2억 1천 내가 해줄게. 대신에 채권자는 내가 쓸 거야. 내가 할 거야. 원금은 얼마? 2억 5천. 그럼 난 4천만 원 그냥 버는 거예요. 그쵸? 근데 채권 최고액은 3억으로 하고 2억 5천 원금에 대해서 매년 이자는 뭐 6% 받겠다. 10% 받겠다. 콜? 약 쓰는 겁니다. 그럼 나는 매년 이자 받는 거예요. 4천만 원 벌었고 계속 이자 버는 거죠. 그죠? 이게 수익이 생기네요. 이런 수익은 은행은 아니면 국가에서는 몰라요. 세무서는 몰라요. 알 수도 없고. 이건 개인적 거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금융권과 소통합니다. 금융권. 이게 이제 신탁공매 같은 경우에 들 수 있는데요. 금융권, 신탁공매가 뭐냐. 우리나라 신탁사가 14개가 있습니다. 신탁사는 여러 가지 신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관리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는 시행시공사가 땅 주인이 있고요. 여기는 건설사가, 시공사가 있습니다. 땅 주인과 시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시공사는 땅 주인하고 거래 계약해가지고 공사를 지은 거잖아요. 근데 땅 주인 돈이 없어. 어떡하냐? 은행에다 빌리는 거예요. 은행이 빌리는데 은행이 자금 빌리는 거를 어디에다가 신탁사에 맡기는 겁니다. 그럼 신탁사가 자금을 받은 다음에 시공사한테 내려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주는 완공되면 분양을 다 해가지고 은행에 갚으면 되는 거예요. 빌린 거를. 근데 다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됩니다. 분양이 안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분양이 안 되면 원래는 못 갚잖아요. 또 은행에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밀립니다. 3개월 지났어요. 또 뭐가 됩니까? NPL 되는 거예요. 부실 채권 되는 겁니다. 그럼 신탁사 나한테 뭐라 하냐? 은행에서 뭐라 하냐? 야, 신탁사, 네가 관리하잖아. 이거 이자 못 받아. 돈 못 받을 것 같아. 네가 이거 대신 팔아줘. 그게 뭡니까? 공매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신탁사를 어떻게 합니까? 공매 넣어요. 대금을 받아요. 그리고 은행에다가 채권을 줍니다. 그러면 끝. 남는 거 땅 주인한테 주면 끝. 근데 이게 공매가 또 안 되네. 그러면 개인은 이 신탁사 연락해가지고, 자, 채권자, 은행 연락처 달라. 그럼 줘요. 왜? 우리는 그냥 빨리 해결하면 끝나거든, 중간에. 해결 빨리 해 좋아요. 그럼 담당자 연락처 이름 다 줘요. 그러면 내가 담당자 만나가지고 전화합니다. 이 공매된 거, 신탁 공매된 거, 내가 수의계약 하겠다. 개인 계약 하겠다. 공매 빼라 이거예요. 개인 계약 하겠다. 근데 이 공매라는 게 보통 보면 한 개가 아니라 뭐 10개 막 20개 막 남은 거 다 통으로 나오기 때문에 개인은 사실 힘들어요. 근데 내가 뭐 3개, 4개, 5개 하겠다. 1개 하겠다. 조절하면 되거든요. 그게 수의계약입니다. 개인 계약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저렴하게 매수를 하던가 은행에 채권을 사는 겁니다. 은행이 원금하고 이자 얼마야? 이자 어떻게 얼마니? 그럼 내가 그거 살게. 그대로. 대신 앞으로 이자는 내가 받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체 이자가 연 20% 받거든요. 그러니까 연 20%의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요. 그 채권을 사므로 인해가지고. 그쵸? 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NPL 직전 부동산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를 한다. 이건 뭐냐? NPL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 근데 은행은요, 한 달 이자 밀리잖아요. 딱 긴장합니다. 2달 딱 밀리죠? 아, 얘 NPL 들어가겠다. 이거 부실채권 돼 있는데 딱 감 잡아요. 그러면 이거를 정보를 흘린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대법, 아까 했죠? 예? 그런 대법 회사에게 쓱 정보 흘려요. 그리고 이 대법 회사 어떻게 합니까? 미리 준비했다가 들어오던가 아니면 3개월 딱 연체되는 날 채무자한테 갑니다. 바로 협의해서 매입을 할 수 있어요. 이게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그 인연법 있잖아요. 인연법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소위 인맥이라고 그러죠. 제가 예전에 개인을 할 때
저축은행이 있었어요. 토한다고 토는 아니고 저축은행. 거기에 이제 이 부실채권 담당하는 과정을 제가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얘는요, 두 달 딱 이렇게 되잖아요. 딱 연락이 와요, 저한테. 그럼 제가 딱 정보를 가지고 현장 갑니다. 가서 훑어봐요. 그런데, 요거는 물건 정말 괜찮아. 그리고 처음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 요거 몇 개 딱 실어놔요, 좋은 거를. 딱 실어놓다가 3개월 딱 되잖아요. 바로 들어갑니다. 다이렉트 들어가가지고, 아까 여기, 어떠냐, 요거, 개인 채무자, 요거 개인 채무 소통하는 것처럼 채무자 소통합니다. 그래서 내가 빌려줄 테니까 다 정리해라. 원리금 다 갚아라. 대신 나한테는 더 다오. 왜? 공매 들어가면 더 낮게 될 수 있으니까. 너 쫓겨나잖아, 또. 집 갈 데 없잖아. 그냥 살아. 그래도 살게 해줄게. 돈 빌려줄 테니까. 아까 그처럼 2억 1천이냐? 내가 다 대줄게. 대신 나는 원금 2억 5천 해줘. 4천만 원 더 줘이고 있죠. 공매에 들어가면 손해보기 뻔하니까 해주겠죠. 그리고 계약서입니다. 연 6%, 연 12% 이자 줘. 그죠? 그러면 이 채무자도 일단 시간을 버는 거예요. 급하게 쫓겨나듯이 팔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값받고 팔 수도 있고요. 그러면 4천 손해보더라도 손해본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이익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엠페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맥을 두고 정보를 받는 게 가장 큰 돈인 겁니다. 이런 건 양도세도 안 내는 거예요. 세금도 없어요. 왜? 2억 5천 빌려줬습니다. 2억 5천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익도 손실도 없는 거다. 근데 이자가 붙잖아요. 이자 붙는 거 2천만 원까지 비가 되거든요. 1년에. 얼마 안 붙어요. 그럼 세금 안 내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 하나도 없이 그냥 2천만 원 수익 되는 거죠. 단기간 5, 6개월, 3, 4개월 만에. 공매에 들어가면요. 일주일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금방 팔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쪽 MPL을 많이 활용한 경우도 있다. 자, 신탁 공매 지금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본인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여기서 MPL 3군중에 지급하고 사채 투자해가지고 배당받는 거, 그 다음에 개인 채무자와 협의하는 거, 1금융, 2금융권, 금융권과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개인 정보, 지인한테 인맥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서 내가 투자하는 거. 제일 좋은 거는요, 인맥 활용입니다. 정보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정보를 통해서 그 채무자하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하는 것이 훨씬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비법이자 방법입니다. 그거를 한번 염두에 두십시오. 어떤 게 제일 크다고요? 인맥 활용. 정보를 미리 받아서 공매에 들어가기 전, 경매에 들어가기 전, 요거를 채권을 인수해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거. 네, 꼭 기억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명원입니다. 벌써 5강이네요. 지난 시간에 어떤 게 어울린다, 내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재테크 투자를 하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요, 그 정보, 인맥을 통한 정보, 그걸 통해서 물건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어디에 있는 물건이고 어떤 물건인지, 자, 그리고 과연 투자 가치가 얼마나 되는 건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 소도시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병설, 유치원, 실유치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유, 초, 고 붙어 있어요. 바로 앞에입니다. 바로 앞인데요. 자, 이게 저기 뭐냐면 채권자는 개인이 3명이 있어요. 즉, 전세권자가 2명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가압류된 게 하나 있습니다. 3개가 있고요. 전세권자 2명, 총 3명이죠. 그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제가 개인 채권자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협의가 된 땅입니다. 된 땅인데, 자, 경매 진행 직전,
협의한 땅이에요. 경매 진행 아직 안 됐습니다. 경매 진행되면요, 웬만하면은 잘 안 돼, 못 팔아요. 딱 등기부상에 경매 개시 결정 딱 찍혀버리잖아요. 아무도 안 사요. 왜? 경매에 나오면 싸게 살려고. 근데 좋은 게 뭐냐면요, 이 상업적입니다. 이 땅이 있는 지역이 상업적이고요. 상업적이자 맹지가 뭔지 아세요? 맹지입니다. 맹지는 진입할 도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있고 땅이 있고 그 뒤에 내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진입 도로가 없죠? 건축 허가가 안 나요. 이런 땅은 쌉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 땅을 사야 돼요. 그래가지고 같이 개발해야지 가능하지. 이 땅 주인이 안 판다잖아요. 내 거 평생 개발 못해요. 근데 자, 맹지와 같이 파악을 못한 지주가 같이 붙어요. 두 필지입니다, 이게. 한 필지가 아니에요. 배가 60평 되는데요. 두 필지예요. 80평, 80평. 정확히 말하면 80평, 78평. 158평. 근데 한 필지는 맹지예요. 한 필지는 도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사면은 같이 개발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맹지는 워낙 맹지니까 싸게 나왔어요. 그래도 평당 300입니다. 산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에 붙은 땅도 가뜩하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뭐냐면 같이 파악 못한 땅입니다. 이걸 두 개 합하니까 시세의 반밖에 안 돼요. 이런 땅이 있느냐? 있어요. 왜 같이 파악 못하느냐? 왜 같이 파악 못하냐면 도로에 붙은 땅 주인이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뭐 주거적이니 뭐 녹지적이니 개발적이니 준주거적이니 상업적이니 알아요? 몰라요. 여기가 상업적이에요. 주거적 하면요, 뭐 보통 뭐 용적률 해가지고 건물 층수를 올리고 전체적인 면적 볼 수 있는 게 뭐 150%, 200% 그러는데요. 이 상업적은요, 800%, 1100% 올라가요. 그럼 3, 4층밖에 못 올린 거를 상업적 가면요, 예, 8층, 10층 올라갈 수 있어요. 면적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업적이 중요한 거예요. 비싼 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이, 이종 주거지역이 평당 한 300, 400 간다 한다면 상업적은요, 평당 900, 1000 가요. 이런 큰 도시에서는 뭐 4층, 5층 가고요. 저 강남 같은 데 가면요, 평당 2억, 3억씩 갑니다. 그런 땅이 일반 주거지역과 똑같아요. 왜? 그분이 가치를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연세 많아가지고 잘 구분 못하고 모르시는 분이 있고요. 하나는 해외에 있어가지고 국내 사정 모르는 분이 있어요. 이 전자입니다. 연세 있으신 분인데 주변에 집값이랑 비슷하게 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도 몰라. 누구 말이냐? 그 맹지에 있는 주인만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요거 사셔가지고 같이 사서 개발하는 게 어떻습니까? 콜.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개발하기로 합니다. 근데 앞에 있는 땅은, 그 맹지 땅은요, 조금만 주거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15%는 주거적, 85%는 상업적이에요. 15% 의미 없어요. 상업적 보면 됩니다. 그 할머니 땅은 100% 상업적이에요. 무조건 돈 됩니다. 이건 땅요, 사자마자 세배 이익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세배 이익 보고 가는 겁니다. 내가 1000만 투자했다. 이게 얼마예요? 3000만 이익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 땅이에요. 투자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투자해야겠죠. 이거는 잡는 사람이 임자. 그래서 협의는 다 끝내놨습니다. 그리고 계약도 진행해놨어요. 이제는 잔금만 치르고 여기다 건축만 끝나는 겁니다. 금액도 얼마 안 들어가요. 5억이면 사요. 5억이면 삽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요것도 아마 자금됩니다. 자, 여러분들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 필요 전혀 없습니다. NPL은 뭐고 이거 안 해도 돼요. 돈 벌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NPL보다 갑자기 이런 게 있어요. 금매 나오거나 정말 금매 아니면 이렇게 눈먼 땅 이게 있어요.
가치가 파악이 안 되면 주변 시세, 주변 주택하고 똑같은 값을 내는 게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상업적이다. 이런 걸 모르고 내는 겁니다. 그럼 나는 알아. 아는 게 지식이 돈입니다. 그런 걸 사가지고 개발한다면 돈 되는 거예요. 금매. 자, 주변 아파트 시세가 5억이에요. 금매 4억 8천. 금매 아니에요. 2천만 원 이쁜다? 금매 아닙니다. 주변 시세 5억이 나왔어. 5억이 팔려요? 지금 안 팔렸잖아, 아직까지. 팔린 적이 있어. 지금 안 팔려. 그 시세가 아니에요. 근데 4억 8천 금매냐? 아니에요. 금매라는 건요, 30~40% 이상 싸야 돼요. 그럼 시세가 5억이다. 얼마에 나와야 되냐? 얼마나 됩니까? 예, 3억 후반대. 4억이나 4억 초반대. 이렇게 이게 금매입니다. 시세가 5억인데 4억 2천 냈다. 이런 금매죠. 그런 거 있으면 사실은 이겁니다. 근데 그것도 누구한테? 역시 인맥이 활용해요. 부동산 중개사 몇 뭔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 중개사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돈 있으면 지가 사지. 돈 없으면 누구한테 살까요? 맞춰보세요, 한번. 아는 지인?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누굴까요? 이거 또 뭐 같네. 그죠? 돈 많이 주는 사람. 그래서요, 저는 얘기합니다. 돈 벌면 그 돈 벌게 한 사람한테 기여도를 인정해가지고 챙겨주라고 그래요. 일반 중개 수수료 주는 게 아니에요. 금매 나와가지고 이익 많이 보잖아요. 그 중개사한테는요, 2배, 3배, 4배 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또 줍니다. 좋은 거를. 또 연락해줘요. 그런 중개사요, 정말 돈 되는 지역에, 저는 영종도에 왔지만, 그럼 영종도에 부동산 중에서 오래된 부동산, 이런 데 있잖아요. 물건 많이 나오는데, 땅 좋은 거 잡아놓는데, 그런 데다가 수수료 팍 줘보세요. 좋은 땅을 넣으면 무조건 1바닥 소위 들어옵니다. 내 인연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테크는요, 곧 인맥 싸움입니다. 정보 싸움이에요. 그 정보 누가 준다? 인맥이 준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인맥 쌓는 데 힘을 쓰십시오. 돈 법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NPL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기본적인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파이팅 하시고요.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곧 SPC 법인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특수목적법인. 저희 세인 리츠 본사는 전국에 있는 거를 다 부동산에 컨설팅 하거든요. 그래서 분양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법인은 영종도급만 할 겁니다. 예. 영종도급만 할 거라 이거죠. 영종도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우리 쉐어하고 배당 나누고 분배할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인 설립하는데 주주 모집을 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주주 모집은 제가 이제 어떻게 할지는 별도로 요거 끝나고 별도로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오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